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9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들고 왔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테슬라? 스페이스X? 아니면 트위터 인수?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이슈로 화제예요. 바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테슬라 이사진들한테 지급된 보수를 문제 삼은 주주 소송에서 말이죠. 이 소송이 뭐냐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슬라 이사진들한테 지급된 보수가 과도하다고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은 변호사 수임료인데 원래 1억 7,600만 달러였던 변호사 수임료가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7,090만 달러로 깎였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원래 약 2,300억 원 정도였던 게 900억 원대로 뚝 떨어진 거죠. 무려 1억 달러 넘게, 그러니까 1,200억 원 이상이 날아간 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델라웨어 대법원 수석 대법관인 콜린스 제이 세이츠 주니어가 이끄는 5명의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래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는 원고 측 연금기금의 로펌에 1억 7,600만 달러를 수임료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과도하다고 본 거예요. 세이치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형평법원이 재정적 이익 분석을 할 때 테슬라 이사회가 반환하는 스톡옵션의 내재 가치를 포함시킨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수임료를 7,100만 달러로 대폭 삭감한 거죠. 세이치 대법관은 우리가 측정한 바로는 7,100만 달러가 변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반영하며 횡재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고 의견서에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지난해 10월에 델라웨어 대법원의 카렌 엘 발리우라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1억 7,600만 달러 수임료가 전년도 델라웨어 사법부 전체 예산보다 6천만 달러나 많다고 지적했대요. 사법부 1년 예산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은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된 건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소송이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건지 볼까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물론이고요.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 그리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 대형 인물들이죠.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요. 이 소송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테슬라 이사진들에게 지급된 보수를 문제 삼은 건데요. 원래 형평법원에서는 원고 측에 1억 7,600만 달러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사회는 스톡옵션을 반환하고 수년치 보수도 포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어요. 그런데 델라웨어 대법원은 변호사 수임료만 대폭 깎은 거지 합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테슬라 이사회는 여전히 최대 7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옵션을 반환해야 하고요. 3년치 추가 보수인 약 1억 8,400만 달러도 포기해야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주식과 옵션만 거의 1조 원에 가깝고 포기해야 하는 보수도 2,4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 측은 뭐라고 했냐면요. 구두 변론에서 7천만 달러 정도가 적절한 수임료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하던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죠. 그리고 발리우라 대법관이 지적한 부분이 진짜 날카로운데요. 이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이에요. 보통 재판을 끝까지 가면 변호사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중간 합의였는데도 델라웨어 사법부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소송은 테슬라 주주들을 대신해서 한 연금 기금이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직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이사 보수만 다룬 거라고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다른 보수 분쟁 사건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건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법정 공방에 휘말려 있는지 아시죠? 이번 건은 그 중에서도 테슬라 이사진 전체의 보수 문제를 다룬 케이스인 거예요.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창업한 억만장자고, 킴벌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친동생으로 테슬라 이사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루퍼트 머독은 뉴스 코퍼레이션을 이끄는 미디어 재벌이고요.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다 연루된 소송이었던 거죠. 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대법원은 합의 자체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사회는 최대 7억 3,500만 달러 가치의 주식과 옵션을 반환해야 하고 3년간의 추가 보수로 약 1억 8,400만 달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단지 변호사들이 받을 수임료만 1억 7,600만 달러에서 7,090만 달러로 줄어든 거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수임료가 1억 달러 넘게 줄어들었다는 건 로펌 입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잖아요.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의 절반도 안 되게 깎인 거니까요.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7,100만 달러면 충분히 변호사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금액이고 더 주면 그건 과도한 횡재라고 본 거예요. 세이치 대법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요. 7,100만 달러가 변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반영하며 횡재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횡재라는 표현을 쓴 게 재밌죠. 즉 1억 7,600만 달러는 횡재 수준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더 깊이 파보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테슬라한테는 정말 격변의 시기였어요. 모델 3가 양산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때거든요. 이 사진들도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하다고 본 거죠. 회사가 성장한 건 맞는데 이 사진들이 받은 보수가 그 기여도에 비해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기금이 주주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델라웨어 형평법원이라는 곳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기업 관련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델라웨어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기업들 상당수가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록해 두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나 이사 보수 같은 문제는 주로 델라웨어 법원에서 다뤄져요. 형평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고 그걸 대법원에서 재검토한 거예요. 대법원이 합의 내용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과도하다고 본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소송에서 이긴 측의 변호사들이 받을 돈을 법원이 깎는 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발리오라 대법관이 지적한 부분도 정말 날카로워요. 델라웨어 사법부 전년도 예산보다 6천만 달러나 많은 수임료라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1년 예산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은 중간에 합의로 끝났어요. 끝까지 재판으로 가서 증인 신문하고 증거 제출하고 항소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합의라는 건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건데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1억 7,600만 달러를 받으려고 했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테슬라 측 입장도 볼게요. 테슬라는 구두 결론에서 7천만 달러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정확히 7,090만 달러로 결정했죠. 거의 테슬라가 원하던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에요. 테슬라 법무팀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합의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이사회는 최대 7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옵션을 반환해야 해요.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거기다 3년치 추가 보수인 약 1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 정도도 포기해야 하고요. 일론 머스크, 레리 앨리슨, 킴벌 머스크, 루퍼트 머도 이 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씩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지는 이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 합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건 확실해요. 이 소송이 2017년부터 2020년 기간만 다룬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다른 보수 관련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거든요. 특히 2018년에 체결된 일론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 패키지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있어요. 그 건은 이번 판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이번 판결의 핵심을 정리하면요. 첫째, 델라웨어 대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1억 7,600만 달러에서 7,090만 달러로 1억 달러 넘게 삭감했다. 둘째, 합의 내용 자체는 유지돼서 테슬라 이사회는 여전히 7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옵션을 반환하고 1억 8,400만 달러의 추가 보수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이건 2017년부터 2020년 기간에 이사 보수만 다룬 소송이고 다른 보수 문쟁과는 별개다. 이 세 가지예요.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처음에 왜 1억 7,600만 달러를 인정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도 이사회가 반환해야 하는 주식과 옵션의 내재 가치를 계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죠. 내재 가치를 포함시키면 수임료가 부풀려진다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7,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900억 원 넘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돈이죠. 근데 1억 7,600만 달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로펌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이치 대법관이 횡재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게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변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해주되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이 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보여요. 연금기금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연금기금은 장기 투자자잖아요.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위해서요. 테슬라 이사회가 스톡옵션과 주식을 반환하고 3년치 보수를 포기한다는 건 앞으로 이사 보수를 책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주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CEO니까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죠. 레리 앨리슨도 테슬라 이사로 있고 킴벌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루퍼트 머독은 언론 재벌인데 테슬라 이사회에도 참여했던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포진한 이사회였기 때문에 더 주목받은 측면도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은 테슬라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모델 3 양상이 본격화되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가 확고해졌죠. 주가도 폭등했고요. 이사진들이 이런 성장 과정에서 큰 보상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게 과연 적정한 수준이었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던 거예요. 대법원이 5명 전원 합의체로 판결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대법관 한 명이 아니라 전원이 동의했다는 건 이 판결이 델라웨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된 거죠. 블룸버그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전체 윤곽이 더 명확해져요. 주주 소송으로 시작해서 형평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고 테슬라가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예요. 합의 내용은 유지하되 변호사 수임료만 대폭 삭감한 거죠. 여러분,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아무리 큰 기업의 이사진이라도 과도한 보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주주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변호사 수임료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동시에 논란도 많거든요. 이번 판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델라웨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보수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이사보수를 정할 때 더 신중해질 거고 주주들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거예요. 7억 3,500만 달러어치 주식과 옵션 반환 1억 8,400만 달러 보수 포기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7,090만 달러 이 숫자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모두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세이치 대법관, 발리우라 대법관, 델라웨어 형평법원, 델라웨어 대법원 5인 합의체 이 모든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판결이에요. 미국 법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연금기금이 주주들을 대표해서 싸워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케이스예요. 비록 변호사 수임료는 깎였지만 합의 내용 자체는 유지됐으니까요. 테슬라 이사회는 엄청난 금액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고요. 일론 머스크, 메리 앨리슨, 킴벌 머스크, 루퍼트 머독 이 4명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각자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4년간의 보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전이나 이후는 이번 소송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보수 분쟁 사건들과는 별개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델라웨어 대법원의 테슬라 이사 보수 소송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1억 달러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날아가고 테슬라 이사회는 엄청난 금액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고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판결이에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아이러브나인과 함께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